매달 요 주제를 정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진행하긴 하는데요. 주제를 정할 때 이거는 유료 강의도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한 번 정도는 쪼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들을 좀 강의로 많이 정하긴 해요.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화 모집 시즌도 있으면서 선생님들 마음도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정말 몇 세 반이 맞을까?' 오히려 아주 다양한 연령을 맡아 본 선생님은 이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초임인 선생님, 이제 첫 번째 연령을 맡아 본 선생님, 다른 연령 다 통틀어서 한 번밖에 담임을 못 해본 선생님. 그러면 '난 정말 몇 세 반이 맞을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정말 이 선생님이 이 반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잘하시고 배치를 잘하신지, 이것도 원장님이 이런 경력과 연륜이 있다 보면 '아 저 선생님은 요 연령이 맞아.'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해서 쪼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오신 선생님들 나하고 진짜 맞는 연령은 몇 세인 것 같아요? 원장님도 계실 거고, 원장님도 뭐 연령이 있겠죠. 그죠? '나는 솔직히 이 연령이 너무너무 예뻐요.' 하는 연령이 있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영화가 진짜 예쁘고 어떤 선생님은 영화가 예쁘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말은 좀 해야 돼요. 선생님과 원장님들만의 다 특별한 자기만의 좋아하는 코드가 있어요. 몇 세 연령을 좋아하세요? 몇 세 연령? 몇 세 연령을 좋아하세요? 다들 몇 세 연령 좋아하세요, 아이들? 몇 세 연령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많이세요. 네. 많이세요. 네. 또 우리 박성경 선생님 몇 세 좋아하세요? 1 등으로 왔잖아요. 몇 세 좋아하세요? 몇 세? 좋아하는 연령이 있잖아요. 왜 우리 반을 안 맡아도 왜 오다 가다 보면 쟤들은 너무 예뻐서 막 뛰어나가기도 하지 않아요? 몇 세 좋아하세요, 몇 세? "저는 몇 세를 좋아해요." 라는 것들 있잖아. 말할 수 있는 아이요. 의사선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방쌤은 그럴 것 같았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진짜 나 몇 세 좋아하지? 아이 별로 애들을 안 좋아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유아교육 여기 하는 일만 20 년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20 년을.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 꿈은 유아교육이 아니었거든요. 저 진짜 애들 싫어했거든요. 애들 우는 소리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사촌도 안 봤어요, 사촌 애들도. 쟤 다 울고 나면 쪼끔 놀아 줄까 진짜 애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을 하고 하는 일은 절대 엄두도 안 나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어떠한 계기로 제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잘 보는 거의 차이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정말 잘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지원하고 왜 저러는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의 의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잘 일으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 직업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이들이 쪼끔 더 예뻐지고 생활하면서 좋아지고 이렇게 된 거지, 저 진짜 예전에는 아이들을 별로 안 예뻐했어요. 애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우는 애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죠. 지나가는 애들 있으면 그냥 예뻐서 한번 쳐다보고. 영세는 안 하고 싶은데 막상 해 보니 영세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또 다른 선생님은, 지금 오신 선생님들, 원장님들 몇 세, 나하고 맞는 연령은 몇 세인가요? 저는 정말 사정만 되면요, 1 세만 다 받고 싶어요. 1 세가 너무 예뻐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희망하는 연령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연령을 예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내가 이 연령을 좋아하는데 이 연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인제 방쌤은 저는 좀 그래도 대화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연령, 요 연령이 좋더라고요. 원활하고 소통, 놀이가 잘 되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내가 이 연령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하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요.
자, 영화반 선생님과 있고, 선생님은 만일세가 좋구나. 왜 좋으세요? 늦게 지금 들어오셨는데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화반 선생님하고 유아반 선생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반 선생님하고 유아반 선생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반 선생님과 유아반 선생님. 영화반은 0, 1, 2세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유아반은 3, 4, 5세인데 영화반 선생님과 유아반 선생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역량이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반 선생님은 이런 걸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유아반 선생님은 이렇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막 얘기할 때도 어떤 선생님, 뭐 선생님 진짜 영화반이 어울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영화반 선생님과 유아반 선생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3, 4, 5 나눠서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를 곱씹어서 거꾸로 올라가면 정말 어떤 차이가 있지? 뭐가 필요하지? 라고 답을 하려면 탁 막히는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차이가 정말 있어야 되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영화반 선생님하고 유아반 선생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나중에는 제가 연령별로 다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요.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초임 선생님, 아직 뭘 잘 모르는 선생님은 영화반을 많이 처음엔 주시더라고요. 아직 대화하거나 학습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화반 선생님은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반 배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유아반은 그래도 학습이 들어가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젊은 선생님 막 요런 식으로 배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별 차이는 없겠지만 교사 성향으로 영화반을 즉시 반응해 주고 유아는 기다려 주고 맞아요. 그렇게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면 선생님 머리가 정리가 되고 생각하면서 정리가 되고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영화반 선생님하고 유아반 선생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영화반 선생님은 선생님이 활동할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런데 유아반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기회를 주고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영아반인데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유아반일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고 아이한테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영아반하고 유아반에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영아반은 당연히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놀이할 때든지 다른 활동을 할 때든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때도 선생님 도움이 항상 많이 필요한 게 영아반이고 유아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선생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1 년을 보면 한 요 정도 10월 정도 되면 거의 선생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는 역할을 유아반 선생님이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아반하고 유아반의 놀이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놀이. 영아반은 안 노는 것 같지만 잘 놀아요. 그죠? 우리가 놀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여 놀고 무언가 교구를 가지고 논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영아반 아이들도 아주 많이 놀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아반 아이들의 놀이는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탐색 놀이가 많아요. 왜? 새로운 사물을 계속 습득하는 시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물건을. 태어나서 처음 가을을 맞은 아이들이 많죠, 0세. 지금 태어나서 처음 가을을 맞고 아직도 눈을 못 본 아이가 있기도 할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모든 것을 처음 습득하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도식화하는 과정이 영아반에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아주 많은 탐색을 해야 돼요. 탐색을 많이 해서 선생님은 영아반 아이들, 영아반 선생님의 특징은 무언가 계속 놀아 주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에게 탐색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어야 되고 유아반 선생님의 놀이는 이제 영아반에 아주 많은 탐색 과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유아반은 놀이가 발현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아반 선생님은 아이들도 모르는 놀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유아반 선생님은. 영아반 선생님은 다각도로 아이보다 더 많은 각도로 더 많은 시선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유아반 선생님은 아이들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보다 더 많은 놀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때는 요렇게 지원을 해 줄까? 이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까?
"아니 그건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렇게도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유아반 선생님은 정말 아주 많은 경험, 놀이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쪼끔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화반은 제가 디지털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영화도 디지털 할 수 있어요. 지금 영화와 관련된 디지털 교재를 제가 집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영화반 파트가 있어요. 왜? 영화반은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의 도움이 80% 필요하면 영화가 할 수 있는 활동이 20%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고 유아반은 아이들이 좀 80% 할 수 있는 활동, 선생님이 20% 소스를 지원해 줘서 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요러한 활동들이 영아반 선생님과 유아반 선생님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역량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 이제 연령별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게요. 영세반, 영세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그죠? 영세반 특징은 뭘까요? 영세반 아이들의 특징. 영세반. 우리 반에 영세부터 받는다면 영세들 다 많잖아요. 영세애들 특징은 뭐예요? 영세애들 특징. 영세반의 특징.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영세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영세반의 특징을 알아야 선생님들이 네 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바라기. 맞아요. 맞아요. 낯을 가리니까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이 그 영세반의 특징은 선생님 바라기 하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1 월, 2 월에 그 아이가 적응이 끝나고 3 월에 이제 신입 원화가 오잖아요. 근데 1 월, 2 월에 일찍 와서 적응한 아이도 3 월에 똑같이 적응하지 않아요? 또다시 적응하고, 적응하고 쟤네들이 울면 다시 맞아요. 울음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이걸 표현하기도 하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다들. 영세 이쁜 건 없어요? 영세반의 특징. 영세반의 특징. 제 "영세 저 너무 예뻐요." 하는 선생님 뭐 없어요? 영세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영세반의 특징. 그러면 영세반의 특징 하나없이 웃는 게 예쁘죠. 그죠? 그죠? 예쁘죠. 근데 가끔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영세는 중간에 낮잠을 자서 좀 편해요. 이런 선생님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세반의 특징, 특징을 알고 영세 선생님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영세반의 특징을 아주 많이 있겠지만 네 조용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정말 조용할 수도 있어요. 영세반은 정말 발달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면 다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발달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발달 변화가. 그죠? 걷는 아이 기저귀 떼기는 힘들지만 기어 다니다가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옹알이 하기도 하고 낯가림이 있기도 하고 그죠? 아주 많은 발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1대 3 이긴 하지만 1대 3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정말 1대 1로 아이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서 케어를 해야 하는 게 영세반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 꼭 이렇게 해야만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잠잘 때도 다 다르지 않아요, 3명 다. 그래서 정말 개별적인 특성이 다 다른 연령에 따라 다 다른 영세반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영세반은 오히려 안아주고 업어주고 3 명을 한꺼번에 안기도 하고 영세 1대2 해도 똑같이 힘들어요. 1대1 해도 힘든 거예요. 영세는. 영세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한 명 보는 것도 힘들어서 오잖아요. 1대 3 한다고 안 힘든 게 아니라 1대 2 해도 힘들고 1대 1 해도 힘들어요. 정말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게 영세반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떠한 선생님이 영세반을 맡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영세반을 맡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거를 공부한다고 되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직 미혼인 선생님보다 기혼인 선생님의 영세반을 맡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미혼인 선생님 이해 못 해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엄마의 어떤 교감이 필요한지, 이 시기가 지나면 이러한 시기가 오는 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미혼인 선생님은 영세반을 맡았을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세반을 계속해서 많이 맡은 조금 골드미스인 선생님은 가능하겠죠. 근데 인제 초임 선생님, 20 대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아직 길러본 경험이 없는 선생님은 영세반을 맡았을 때 조금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아이의 발달 변화도 모르고 아이의 이 첫 번째 오는 첫 번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교감할 때도 아이의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를 조금 키워본 기혼인 선생님이 맞고요. 또 관절이 좋지 않은 선생님은 영세반에 부적합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안아주진 않아요. 안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관절이나 혹은 조금 이 관절 쪽으로 조금 튼튼한 선생님. 왜냐하면 선생님들 항상 아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을 계속 안아주는데 그 아이들을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영세 아이들도 선생님이 1 년을 보육해야 돼요. 그죠? 영세 아이들도 1 년을 보육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쪼금은 울더라도 앉아서 안아주라고 제가 얘기해요. 애들은 다 뭘 좋아하냐면 선생님 안아서 일으켜 주는 걸 좋아해요. 높이 있는 것들. 모든 아이들은 그걸 다 좋아해요. 앉아서 선생님이 자기 엉덩이 대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만 독보적으로 안아서 높이 띄워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도 띄워 주고 저 아이도 띄워 주고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낮잠 자고 나서 오후 시간에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짜증이 아이들한테 가요. '왜 얘는 일찍 안 가지? 쟤는 12 시면 가는데.' 다 아이들 화가 영세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 컨트롤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분배를 잘 못해서 그래요, 영세반. 그래서 제가 항상 영세반 가면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기 초기에 쪼끔 에너지 비축을 해 두시고 쪼끔 울어도 앉아서는 나도 바닥에 앉아서 최선의 상태로 앉아서는 이렇게 안아서 좀 도닥일 수 있다. 처음엔 당연히 울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아무도 다 안아서 이렇게 세워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들이 앉아서 옆에 다리만 붙들고 있어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아이들이 단체 생활하기 위한 습관이니까. 그래서 '아 이 반은 계속 운다, 운다.' 해서 원장님이 가서 계속 "이 반은 울음소리 안 나오게 하세요."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몸이 축나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앉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개별적인 좀 특성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관절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영세반은 적합하지 않아요. 쪼끔 이해되세요?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영세반은 제가 봐서는 미혼 선생님보다는 기혼 선생님, 그리고 발달 상황적으로 애들이 발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키워본 선생님한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다음에는 아이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요맘때는 뒤집었는데 뒤집고 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겪어본 노하우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세반은 오히려 미혼 선생님보다는 쪼끔 기혼 선생님 위주로 하시는 게 쪼끔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 세반의 특징은 어때요? 1 세반의 특징. 영세는 너무 일찍 일어나요. 다 울어요. "선생님 바라기 해요."라고 했는데 1세 특징은 어때요? 1세 특징. 여러분 생각했을 때 1 세는 특징이 어때요? 1세 특징. 이건 한 10 가지 금방 나오겠는데요. 1 세들의 특징은 어때요? 1 세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1 세들의 특징. 1 세도 뭐 일찍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고 그죠? 1 세들의 특징. 지금 1 세만 맡는 선생님 혹은 '아 나 예전에 1 세만 맡았는데.' 라는 특징. 1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폭풍성장.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폭풍성장. 갑자기 커지죠. 맞아요. 또 맞아요.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죠. 맞아요, 맞아요. 호기심 폭발. 그죠, 그죠. 맞아요. 1 세. 1 세를 맡아 보신 분이네요. 네. 1 세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모방 행동도 증가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 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1 세들은요. 이제, 이제 걷는 나이예요. 이제 걷는 나이.
걷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발을 떼서 보행기가 아니라 어른의 의지가 아니라 내 힘 스스로 저기까지 가서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아이들한테 쾌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든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내가, 내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도 다 구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척척할 수 있는데 아직 소근육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래도 내가. 왜? 내가 두 발로 걸었거든요. 두 발로 걸었는데 내 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애들이 걷는 게 아니라 뛰어요. 따다다다다닥 뛰지 않아요? 교실이 좁으니 망정이지 애들 교실이 엄청 크면 다다다닥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위층에 뭐 다른 가족들이 놀러 오면 다다다닥 뛰어다니면 '아 얘는 뛰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없어서 1 세가 왔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해요. 1세 아이들은 걸을 수가 없어요. 조절이 안 돼요. 저기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이들 성격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1세 아이들은 이제 걷기 시작해서 너무나 신나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귀는 알아들어요. 인지력이 쪼끔 더 높아져서 말귀는 알아들어요. "이거 가지고 와. 우리 밥 먹자." 하면 여기 앉아 있어요. "밥 먹자." 0 세는 선생님이 범퍼 앉혀서 이렇게 와도 저쪽으로 가고 했는데 이제 1세 되면 "밥 먹자." 이 말만 해도 혹은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싹싹 정리하는 거 봐도 밥 먹는 줄 알고 요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귀를 쪼끔 알아듣고 말문이 쪼금 트이기 시작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에이스 아이들의 특징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서로 깨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데 말을 잘하고 싶은데 아직 말을 못하니까 불편한 감정을 깨물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일세에 거의 많이 나와요. 그죠? 요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세 특징이 이랬을 때 선생님은 그럼 어떤 선생님이 잘 어울릴까요?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한번 예측을 해 보세요. 1세 특징이 이래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1세 반에 적합할까요? 성격상 혹은 선생님의 행동상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요? 1 세는 1 세는 아이들이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이 훨씬 더 많아요. 아침 등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적인 선생님보다 네 동적인 선생님 네 말 많은 선생님들일 수도 있는데요. 동적인 선생님 왜 정적인 선생님 하면 반드시 트러블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앉아. 그만 뛰어. 정신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선생님이 1세 반에는 적합해요. 네 행동이 빠르고 사고를 미리 예측해서 그런 선생님은 어느 반이나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정적인 선생님보다는 쪼금 동적인 선생님. 음악했을 때 막 춤추고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맞냐면 정신이 없는 거죠 선생님들. 그냥 좀 더 정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1 세의 특징이 이렇거든요. 1 세의 특징이 동적인 내가 이제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계속 앉으라고 하면 트러블이 있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세 반에 정말 적합한 선생님은 모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정적인 선생님보다 동적인 선생님. 정적인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만 앉아. 그만 떠들어. 앉아. 앉아서 하자. 우리 쉬어 보자."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세 선생님은 다른 것도 뭐 말도 열심히 잘하고 다른 좋은 선생님도 있는데 정적인 선생님, 동적인 선생님 중에서 그래도 동적인 선생님 뭔가가 앉아 있기보다 계속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있죠. 어떤 선생님 뭘 해도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뭐 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 선생님이 1세 반에 쪼금 적합해요. 아이들 말하고 이런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성향을 봤을 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맨 처음 일찍 오신 박 선생님은 저 0세 할까요? 1세 할까요? 고민했는데 쪼끔 가닥이 나오세요. 어때요? 0 세가 나을까요? 1 세가 나을까요? 자 이제 2 세를 가 볼게요, 2 세.
동적인 고음이 1 세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1 세는 동적이에요. 자, 2세 반의 특징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2 세. 1 세, 2 세, 0 세도 훑어봤고 2 세도 훑어봤고 1 세도 훑어봤고 인제 2 세예요, 2 세. 2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2세 특징. 2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면 좀 재밌지 않아요? 근데 발달상 하면 특징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연령대의 특수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것만 쪼끔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세 반의 특징은 네, 인제 언어. 말이 정말 맞아요. 능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2세 반은 언어가 발달이 많이 되죠. 2 세부터 인제 말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속이 편안해질 거예요. 영일 세 선생님 중에 "나 정말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어른하고 좀 말 좀 하고 싶어요. 말을 정말 제대로 하는 선생님하고 어른하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건 엄마들의 특징도 있어요. 영일 세만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성인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갈증도 있더라고요. 자, 2 세가 되면 언어가 발달해요. 아니야. 소리 질러 예.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시기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1 세는 소통이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2 세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내가 말하면 얘가 받아치기도 하고 또 이어서 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친구와 인제 놀이, 단체 놀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내가." 하는 거는 이제 1 세에서 2세 넘어갈 때 대부분이 이제 2세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친구와의 놀이가 다 가능해지니까 마찰도 일어날 수 있겠죠. 1 세는 어떻게 보면 친구하고 놀이를 노는 게 아니에요. 1 세는 친구하고 놀이를 노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우르르 뛰어갔다가 우르르 뛰어오는 걸 오늘 재밌게 놀았다고요. 뭐 역할놀이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걸 재밌게 놀았다고 하는데 정말 2세 정도 되면 누가 지시도 하고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걸 가져와서 문제 해결도 하면서 인제 친구와의 놀이가 쪼금 더 확장되고 나타나죠. 그다음에 낮잠도 좀 많이 줄어요, 2 세가 되면. 낮잠이 희한하게 2 세가 되면 쪼끔 더 줄어요. 활동성이 쪼끔 더 높아지고 낮잠도 줄기 시작해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잘 자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2 세가 되면 애들이 낮잠이 쪼금씩 줄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2세 반의 특징이 이런데 이 반에는 어떤 역량을 가진 선생님이 쪼금 더 나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적합하고 '나는 2 세가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2세 반에는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1 세는 큰 틀을 보면 쪼금 정적인 선생님보다 동적인 선생님이 쪼금 나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2세 반은 그럼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2세 반은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아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선생님.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맞아요. 상호작용을 잘하는 네, 긍정적인 언어. 이 아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1배 한 2배 정도의 말을 풀어서 할 수 있는 선생님.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 말수가 적은 선생님보다 맞아요. 감정을 잘 읽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겠죠. 이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활발해졌다고 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거든요. 어른들의 대화를 쪼금 흉내 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 아이한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할 때 다각도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수다스러운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2세 반에 좀 적합해요. 그럼 여기 정적인 선생님이 온다면 인제 의사소통이 되고 옆에 친구하고 놀면서 와서 일러주기도 하는데 정적인 선생님이 계시면 말수가 적은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어저께 엄마하고 이렇게 가 가지고요." 이러는 얘기를 주저리 하는데 안에 맥락은 많이 없어요. 뭔가 솔직하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내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주저리 뭔가 얘기하거든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말문이 트여서 이렇게 어른처럼 말이란 거 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게 좀 재밌어서 이렇게 말을 할때 "어 그랬어?" 라고 끝내기보다 "진짜? 그래 가지고 선생님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갔단 말이야? 언제 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나을까요? 그냥 답을 얘기하고 티키타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괜찮아. 잘했구나."라고 해서 대화가 끝나는 선생님이 좋을까요? 그래서 2 세는 정말 말문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용어를 잘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말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세 반 선생님은 제가 뭐든지 말을 다 하라고 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끌어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동하는 상태를 좀 얘기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세 반에 적합한 선생님은 수다스러운 선생님. 수다스러운 선생님이 좋겠죠. 그죠? 고런 선생님인지 내가 정말 수다스러운 선생님인지 애들이 말하는 것만 해도 "쩌렁쩌렁 머리가 아프다." 하는 선생님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인제 유아반을 한번 가 볼게요, 유아반. 유아반은 3, 4, 5세 특징은요 아주 간략한 거 밖에 없어요. 3, 4, 5 세는 그렇게 큰 특징이 있진 않은데 3세 특징은 어때요? 우리 방쌤은 3 세인가요? 3세 특징은 어때요? 3세 아이들 특징. 영아반 0, 1, 2 세하고 3 세, 3 세를 나누어 봤을 때 3세 특징은 어때요? 3세 특징은 여기 있는 3세 선생님 3세 반 그런데 간혹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맞아요. 그 3 세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 세가 힘들고 인제 그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텐데 격동의 시기 인정 욕구가 많아요. 3 세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 세를 예뻐하는 선생님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애 같아서 그러시면서 예 3 세를 정말 예뻐하는 선생님이 많더라고요. 격동의 시기. 3세 주도성도 높아지고. 네. 우리 방 선생님 정말 3세 좋아하는구나. 둘 다 우리 저희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 3 세를 맡고 있어요. 아 3 세를 되게 예뻐한다고요? 3 세가 그런데 쉬운 바는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자 3 세의 특징은 한번 볼게요. 3 세의 특징은요. 3 세는 2 세보다 신체적으로는 성장하지만 2 세와 이어진 2 세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원수가 2 세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2 배로 많아지죠. 1대 7로 보는 아이를 1대 15 최대 15 명까지 봐야 되거든요. 3 월에는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2세 두 반을 선생님이 다 본다고 생각해 봐요. 2 세와 이어진 아직 신체적으로는 쪼끔 키는 컸을 수도 있지만 미숙한 유아예요. 아직 2세 영아 단계의 유아이니까 기본 생활 습관도 아직 마무리 안 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언어도 아직 어눌한 아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격동의 시기라고 했는데 3 세는 뭐 인정 욕구가 많다 해서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2 세하고 비슷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다듬어야 되는 시기. 그래서 놀이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마찰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2 학기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세에 어울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세 선생님은. 3세 반에 적합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어야 될까요? 어떤 선생님이어야 될까요? 3세 반에 어울리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어야 될까요? 3세 할지 4세 할지 5세 할지 유아반은 대부분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요. 0, 1, 2세 반에 3세 반 마지막 졸업반으로 3세 반이 이렇게 배치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 아예 유아반으로 해서 2 세부터 해서 2, 3, 4, 5세 요렇게 유아반이 배치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3세 반에 적합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어떤 선생님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선생님일까요? 안정음 우리 그럼 둘 다 주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박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주임 선생님은 3세 반 예뻐했을 때 주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생님, 참을인이 잘 되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 생각은 오히려 초임 선생님이 3세 반을 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임 선생님이 3세 반을 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도 선생님이 좀 지도를 해 줘야 되고 2세 아이 때 제대로 완성돼서 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2세 아이의 배워야 할 것도 지도를 해 줘야 되고 아직까지는 집중적인 놀이가 1 학기 정도에는 집중적인 놀이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케어 위주로 더 많이 아이들하고 3, 4, 5 모여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이루어져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교육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임 선생님이 온다면 3세 반이 힘들 수도 있지만 2 세에 케어해야 하는 부분을 쪼끔 잘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주임 선생님은 좀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네.
주임 선생님이 3세 반이 너무 엄청 재미난데 주임 선생님 봐도 3 세요. 왜냐면 3세 반 아이들은 2 세의 특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도 이제 쪼끔 더 잘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애기스럽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 생활 습관이 다 확립이 안 돼서 선생님이 케어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맡아도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초임 선생님이 맡아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반이 3세 반인 것 같아요. 초임 선생님이 영어반을 맡는 것이 아니라 3세 반을 조금 맡아서 기존에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놀이와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3세 반은. 당연히 그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비중이 아무래도 놀이 쪽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화도 되고 선생님이 그 대화가 되지 않은 초임 선생님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대화도 되면서 아이들의 놀이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뭐든 해도 애들이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3세 반이거든요. 그래서 초임 선생님이 3세 반을 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원장님이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3세 반은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반이에요. 그래서 요 반에 주임 선생님이 들어가는 건 쪼끔 옳지 않지만 아마 궁금해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 세는 어떨까요? 4 세. 지금 4세 선생님 계세요, 4 세. 4세 특징은 뭘까요? 4 세. 4세 반의 특징은 뭘까요? 4세 반의 특징은 뭘까요? 4세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4세 반의 특징.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만 4세 반 맡고 있는 선생님 혹은 예전에 저 만 4세 반 맡아 봤어요 하는 선생님. 4세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라고 하면 3세 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뭐 만 5세 반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지. 4세 반의 특징이 뭘까요? 동성 친구들이 중요 맞아요. 친구들이 되게 중요해지죠. 네 맞아요. 동성 친구들이 이때부터 중요해지고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그죠? 또 4세 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4세 반 선생님 없어요? 4세 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4세 반의 특징. 4세 반은요. 3 세하고 5 세하고 그 중간 사이죠, 중간 사이. 그래서 3세 2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인제 아이들이 단체 생활에도 좀 익숙해져 있고 선생님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지만 한글에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부모님도 교육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 그리고 어른의 흉내를 쪼끔 많이 시작을 하고 거짓말이 쪼끔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3 세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4 세가요. 상상력이 훨씬 더 많이 풍부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떠한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냐면 집에 가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얘기하기도 해요. 집에 가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시기가 3세 끝 무렵 4 세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건 상상력이 시작되는 거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4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몸도 케어하고 준비물도 정리하고 혼자서 놀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아직 아이는 '아이처럼 좀 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아이처럼 대해 주지 않고 거의 초등학교 가는 수준이다 생각하고 학습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갈증이 있는 거죠. 엄마의 동그란 나에 집중하는 두 눈.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했다가 쪼끔은 나중에는 큰 거짓말을 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동생을 이루거나 이런 거짓말을 해서 하는 이유가 엄마가 나한테 좀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요 4세 때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져서 사회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저 친구하고 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를 알고 친구한테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 요 4 세, 4세 반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4세 반은 요런 상태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요? 4세 반은. 4세 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될까요?
4세 반 선생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언어적으로 뛰어나서 거짓말도 시작하기도 하고요. 인제 학습적인 부분 스트레스도 쪼끔 쌓아가기도 하고 놀이는 하지만 쪼끔 더 학습이 연계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쪼끔 있어요. 그다음에 3 세에 비해서 다양한 놀이가 확장이 되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어떤 선생님이 4세 반에 적합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4세 선생님은 없어요? 5세 선생님은? 4세 선생님 다 원장님 모신 거예요? 4세 선생님 없어요, 4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4세 반에 적합할까요?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 봐요. 3세 선생님은 있었나 봐요. 3세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4세 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4세 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4 세는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정말 다른 의견 없어요?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세는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4세 반은 이런 거짓말이 쪼끔씩 시작되고 그런 걸로 되게 곤란을 겪은 선생님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도덕적인 이야기, 규칙도 이야기해 줘야 하지만 요때 낮잠을 거의 안 자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는데 하원할 때 선생님이 만약에 훈육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4 세일 거예요. 훈육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훈육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개념을 익히려면 이거는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학부모와 이야기를 잘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하는 행동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행동이야." 이 자체만으로도 설명한 것도 훈육이다 보니까 훈육이 당연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아이한테 요 정도 훈육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쪼끔 교정이 바로 보여질 거예요. 0 1, 2세 아이들처럼 한참 동안 100번 정도 얘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수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 훈육을 했을 때 아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좀 서운함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원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오전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이러이러한 걸로 친구들하고 다퉈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감정이 어땠어?" 라고 해서 하원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아이들과 얘기를 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는 선생님들이 4세 반 선생님한테 적합한 선생님은 정말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5 세는 확실히 5세 반을 맞게 되면 이 아이들은 정말 '다 성장했습니다.'를 느낄 수 있지만 4 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5세 반이 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것도 많이 느끼고 아직 3 세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쪼끔 애기티가 아이들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선생님이 쪼끔 아이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주고 세밀한 선생님이 좀 많이 필요해요, 4세 반 선생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디테일한 부분 '이 아이가 이 정도는 되게 서운해했겠다. 이 아이는 요 정도 이야기해 주면 요 정도만 끌어 주면 빨리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는 요 세밀한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4세 반에 적합합니다. 자 5세 반의 특징은 이제 뭘까요? 마지막. 우리 원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틀어서 가장 큰 학력인 5세 반의 특징. 특징은 어떨까요? 5세 반의 되게 특징은요. 항상 5세 반 맞는 선생님이 계속 맡아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부터 국룰이었어요. 5세 반은 항상 맞는 선생님이 5세 반을 맡아요. 5세 반의 특징은 뭘까요? 4 세에서부터 쪼끔 더 변화된 특징이 있겠죠. 5세 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5세 반 특징. 5세 반의 특징. 5세 반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5세 반은 그냥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긴 해요. 자 5세 반의 특징은요. 맞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 단계예요. 5 세는 학습적인 게 굉장히 커요. 초등학교 준비를 해야 하고요. 학습과 놀이를 병행해야 되고요. 오히려 학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게 최적화된 연령이에요. 이제 그동안 놀이가 많이 쌓여졌는데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시기가 5 세인 거예요.
그다음에 규칙도 아이들이 정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문제 해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5세 반이 되면 선생님들 제가 뭐 상호작용 코칭하러 가면 5세 반 선생님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상호작용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0세 반 선생님. 만 5세 반 선생님. 왜냐하면 0 세는요 애들이 말을 안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0세 선생님한테는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한테 요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라고 해 줘요. 요 돌멩이 하나 돌멩이는 아니고 장난감 하나를 잡았을 때 "이 동그란 구슬을 네가 잡았구나. 위로 올렸네. 밑으로 내렸네."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대신 얘기해 주시는 게 0 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아이한테 언어적 자극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게 0세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0 세는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선생님 말로 풀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만 5 세는 5세 되면 애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잘 놀아서 가끔 문제 행동을 일으키긴 하죠. 그러면은 문제 해결을 선생님이 해결만 해 주면 돼요. 알아서 착착착 놀고 그날 문제 행동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래 가지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 5세 반 선생님도 제가 애들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특히 2 학기는. 요 정도 2 학기 되면 애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뭔가 해도 척척척 하니까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말을 할 게 없어요. 뭐 5세 선생님들 굉장히 상호작용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아이당 그래도 '오늘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생각하고 선생님 혹시 이 아이가 잘못 대기하고 있는 건 없는지 혹은 이 아이가 선생님이 지원해 줬을 때 너무 많은 확장이 일어나는 아이가 없는지 고것만 염두에 두고 하시면 돼요. 잘 노는데 굳이 가서 "선생님 이거 해 보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해 준대 5세 정도 되면 정말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도 스스로 생겨요. 학습과 놀이가 병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해지긴 시기이죠. 그러면 이 연령에는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만 5세 반. 만 5세 반은 항상 맞는 선생님이 맞더라고요. 5세 반에는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5세 반에 적합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대부분 우리 반에 5세 반을 맞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주임 선생님도 많이 맞죠. 그죠? 5세 반에 어떤 선생님이 맞을까요? 주임 선생님도 많이 맞고요. 항상 맡았던 선생님 또 혹은 경력이 좀 높은 선생님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5세 반. 5세 반은 어떤 선생님이 적합할까요? 5세 반 선생님 없어요? 제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생님 있어요? 5세 반은요. 오히려 학습적인 지도를 잘하는 선생님이 적합해요.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잘 되고 학습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좀 디테일함이 있는 선생님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중에는 저는 아이들하고 학습지하고 요런 학습을 이뤄내는 건 정말 잘하는데 놀이하는 건 힘들어요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은 5세 반이 조금 더 맞을 수가 있어요. 5세 반은 학습을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놀이로도 잘 풀어낼 수 있는데 그 놀이 속에서도 학습을 이루어 줘야 되거든요. 왜? 초등학교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이 중심으로 합니다 해도 그 안 속에서도 다양한 국어 언어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도 선생님이 끌어내려면 지식 기반으로 잘 되어 있고 이거를 1주일 사이에는 얼만큼 끌어내고 2주 사이에는 얼만큼 끌어내고 학습 기반으로 선생님이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 단계를 잘 이끌어 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5세 반은 그래서 계속해서 5세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3 월에는 뭘 해야 할지 알고 4 월에는 뭘 해야 할지 알고 디테일하게 알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초등학교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을 잘하는 선생님.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잘 수행을 잘하는 선생님이 5세 반에 적합하시겠죠.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을 지도를 잘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5세 반에 적합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총 연령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다 하고 맞는 교사가 없지 않아요? 맞는 연령이 하나도 없네.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아 이걸 연령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는 몇 세가 맞을까?'라고 궁금해서 왔다가 '뭐야 다 나보다 뛰어난 연령의 선생님들이네.'라고 해서 '어 나는 아무 연령에 안 맞구나. 이렇게 느끼면 어떡하지?'라는 좀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경험이거든요. 뭐든지 첫 번째는 경험이 필요한데 뛰어난 선생님이 아니라 성향적으로 '이러한 선생님이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선생님의 가장 강력한 목표는 '나는 어떠한 교사보다 우리 원을 대표하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어디 교사보다 뛰어난 우수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은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연령을 꼭 맡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맞지 않다면 성향상 맞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연령을 꼭 맡아 보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전 연령을 왜 꼭 맡아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강조 드릴까요? 나는 그래도 교사로서는 뭐든지 좀 잘하고 싶다. 나중에 영향력 있는 교사 혹은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연령을 꼭 맡아보세요. 찾아서라도 맡아보세요. 저는 어린이집 운영할 때 영아반 위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유아반을 많이 맡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아반은 교사 시절에 했죠. 했는데 그 못한 연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쟤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운영자였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안 써야지가 아니라 저도 선생님을 교사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전 대체 교사를 많이 갔어요. 그 연령이 나오는 대체 교사. 너무 궁금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대체 교사 정말 많이 갔어요. 대체 교사 그 연령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 연령에 가서 대체 교사를 맡으면서 그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짧긴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그 연령을 맡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대체 교사로 그 연령, 내가 부족했던 연령, 다른 연령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연령은 나의 경험이 좀 부족하대서 고거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제 지인 중에는 이제 원장님을 준비하는 선생님은 전 연령을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체 연령을 맡아 봐야 내가 운영자로서 조금 선생님 지도할 때 경험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교사인데 "전 연령을 꼭 맡아 보세요." 하는 거 "우리 원에는 0, 1, 2 세밖에 없어요."라고 하면 0 세, 1 세, 2 세를 돌아가면서 맡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3, 4, 5 세밖에 없으면 3, 4, 5 세를 돌아가면서 한번 맡아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연령을 맡아서 저는 "전체 연령을 맡을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령을 맡다 보면 0세 때 네. 맞아요. 안 맞는 연령이 나오기도 하죠. 안 맞는 연령은 선생님이 참으면서 해야죠. 그런 부분은 인데 이 연령 아이들이 다음 연령에는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해 봤을 때 지금 1세 아이들이 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만 1세 아이들이 2 세가 되면 나 2세 맡았을 때 애들이 요 정도 하는데 아직 1 세가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내가 더 무언가를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전체 연령을 맞다 보면 다양한 연령을 맞다 보면 '아 맞아. 2세 때 애들이 이거 하는데 아직 1 세인데. 아니 10 월인데도 아직 이걸 못한단 말이야? 내가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한 연령을 맞다 보면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지만 2세 때 이 정도 해야 다른 애들하고 이런 놀이가 되는데 라는 것을 전체 연령을 맡은 선생님은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연령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 연령이 어 정말 적성상 맞아서 맡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연령을 맡기보다 전체 연령을 꼭 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는 연령보다는 직접 연령을 경험해 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맞는 연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초임 교사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제가 초임 교사들이 맡기 좋은 연령은 몇 세라고 했을까요? 원장님 생각에서 초임 교사들은 이 연령 초임 선생님들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요 정도 연령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보다 영세를 많이 초임 교사 배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초임 교사 배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세는요. 아주 연륜이 좀 있어야 돼요. 연륜이. 맞아요, 맞아요. 5 세인데 만 3 세겠죠. 저는 만 3-4 세가 초임 선생님들이 혹은 우리는 영하다면 오히려 2 세가 더 나아요. 초임 선생님들이 맡으면 그나마 나 왜 그런 연령을 생각하고 유아교육을 꿈꾼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나는 좀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꿈꾼 선생님들이 많은데 "우리는 영아반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0 세의 초임 선생님을 맡기보다 2세 정도
2세 정도 맡아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을 조금 교차하면서 하면 좋은데 유아반까지 있다 하면 3세 정도, 3세 정도가 초임교사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몸은 힘들 수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가 수업을 준비하고 많은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이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초임교사는 2 세나 3세 정도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륜이 많은 선생님이 맡아야 하는 연령은 몇 세일까요? 정말 이 원에서 원장님 다음으로 연륜이 많아 하는 선생님은 몇 세를 맡아야 할까요? 그죠. 0 세. 0 세죠. 왜 0 세를 맡아야 할까요? 0 세. 학부모님하고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기관이니까 엄마들이 모르는 게 가장 궁금한 게 영세거든요. 2 세는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영세가 가장 궁금하고 네 영아의 발달 단계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륜이 많다 보면 선생님이 그만큼 경험도 있지만 아마 기혼일 확률도 높고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년에도 영세 맡을 것 같아요. 영세는 선생님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야 하는 것 같고요. 자, 교사 이동이 있으면 힘든 반이 몇 세 반일까요? 교사 이동이 있으면 그 반 아이들에게 힘들면 몇 세 반일까요? 이걸 역으로 하면 이 반은 정말 교사 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반. 몇 세 반일까요? 교사가 최대한 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 1 세. 또 0 세. 이유는 0 세. 1 세도 그렇겠죠. 모든 연령이 선생님 이동이 있으면 안 좋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원장님.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고 이 엄마 이상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대상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동이 있으면 특히 애착 형성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영세반을 맡았다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2 월까지 성장하는 동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직책을 맡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나를 온전히 지지해 주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났구나.'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이동이 들쑥날쑥하면 좋지 않은 반이 영세반이에요. 영세반. 아시겠죠? 그래서 영세반은 되도록 조금 오래 있을 수 있는 선생님 요런 선생님으로 좀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세반도 있고 1 세반도 있고 2 세, 3 세, 4 세, 5 세 반 선생님 다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맡은 반의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영세반 맡은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며 1 세반 맡은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세만 선생님이 맡은 목표의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3 세반 맡은 선생님의 최종 목표, 4 세반 맡은 선생님의 최종 목표. 1년 동안 이 아이를 맡아서 함께 하면서 '내가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4 세, 5 세 모든 연령의 최종 나와 하는 최종 교육적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내가 맡은 반의 최종 교육적 목표는 다음 연령에 제대로 올라가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세는 최소 1 세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전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넓은 시야로 0세 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1세 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2세 때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모든 경험이 있으면 선생님은 차곡차곡 그거를 수행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계속해서 0 세만 맞는 선생님은 '아 이 또래는 원래 이렇긴 해. 원래 이 아이는 조금 빠른 편이다.' 이렇게 느끼고 어떠한 그 아이들의 지원이나 아이들의 발달을 변화를 계속 이끌어내기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맡은 이 반의 선생님의 최종적인 교육 목표는 다음 연령이 되었을 때 수행해야 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2세 아이들이 만 3세 되었을 때 기저귀를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2세 반인데 아직까지 이 엄마는 제대로 떼지도 않고 이 아이는 잘 떼고
근데 만 3세 반이 인제 2월 돼서 인제 우리 원에 3세 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저귀를 잘 안 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만 3세 반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만 3세 반이 되면 기저귀를 한 아이가 많진 않겠죠. 그죠? 왜 2세 때부터 거의 다 떼고 와야 되고, 그리고 동작도 느려지잖아요. 기저귀가 있으면. 동작도 느려지고 또 나중에는 친구들이 쪼금 놀리기도 시작해요. 맞아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죠. 부끄러워하죠. 기저귀 그때 되면 약간의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기저귀 하는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동작도 느려져요. 기저귀 있는 것과 팬티 있는 것과 행동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애가 활동이 굉장히 많아질 3 세에 이런 거를 떼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구나 알고 이제 2세 때는 무조건 떼는 것들이 선생님의 2세 선생님이 맡아야 할 최종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얘는 느려서 3세 돼서도 좀 빨리 떼겠지가 아니라 이 아이가 3 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텐데 자 가위질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된다? 그럼 내가 2세 2 학기 정도 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좀 선을 그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풀질도 두 손으로 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놀이에 녹아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왜? 3세 반이 되면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안다면 2세 반에는 최종적인 교육 목표가 3 세가 되었을 때 더 많은 놀이가 확장이 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서 성장해서 지원하는 것이 선생님의 이 맡은 반의 최종 교육적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인간이 된다가 아니라 다음 연령에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세 때 끝나야 하는 것들을 끝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적기 교육이라고 하죠. 적기 교육. 고 나이 때 꼭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들. 고거를 선생님의 최종 목표로 삼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데 가끔 아이들마다 개별성도 인정해 주고 '아이 나중에 좀 크면 하겠지.'라고 해서 이걸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연령이 되면 이런 것들이 불편할 텐데 부끄러워할 텐데 내가 이 나이 때 쪼끔 더 도와주어서 아이가 3세 가서도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연령을 이끌어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저 1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또 늦었죠. 1 시간 반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는 강의하기도 쪼끔 애매하고 그런데 한 번쯤은 쪼끔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도 소스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내가 연령을 맡을 때 '아 맞아. 그런 게 있지.'라고 느끼고 '맞아. 나는 좀 정적인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동적인 활동이 그래서 좀 힘들었구나. 그런데 동적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쪼금 더 정적이지만 동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혹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아이들은 조금 다뤄야 할 연령이구나.'를 알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 연령이 좀 힘들었구나.' 좀 이해도 되고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했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전천후로 어떤 연령을 맡아도 잘 해내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왜? 그 연령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선택할 때 두 가지 선택으로 좀 해야 된다면 혹은 좀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는 원장님 입장에서 '아 이 연령은 이러이러한 선생님이 하면 좋겠다.' 검증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아 이 연령은 맞아. 이 선생님이 가는 게 낫겠구나.' 하는 아직까지의 정확한 판단이 조금 힘드신 원장님한테 쪼금이나마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한 거지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때 필요한 것들을 쪼끔 유료 강의는 좀 그렇지만 무료 강의로 좀 풀어내면서 좀 정보가 되고 한 번 정도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강의들을 쪼금 이끌어 내고 있는데요. 요때 라이브로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 사용할 수 있는 한 달 쿠폰을 드려요. 쿠폰이라고 해 봐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그건 항상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 1:1 문의가 있어요.
1:1 문의에 "저 오늘 10월 30일 무료 강의 참석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반은 5명입니다. 뭐 10명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한 달 사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넣어 드리니까 고거를 쪼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시다가 나가진 않으시네요. 답은 없으시고 나가진 않으신데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내가 내년에 맡아야 할 것들 혹은 연령에 관련된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혜택은 어렵지는 않은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멤버십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방금 답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멤버십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료 강의 들으시면서 '아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 할 때 그래도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네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거기 1:1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질문 주시고 제가 이제 24 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수다를 떨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0 월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춥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곧 11월 되면 좀 추워지겠죠. 11월 되면 여러분 이제 원화 모집도 좀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제 기존에 있는 반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끌어오셨으니까 11 월, 12 월, 1 월, 2월 상담 구주가 맞아요. 상담 주간이죠. 상담 열심히 하세요. 이 선생님이 뭐 맡고 있는 반은 뭐 상담뿐만 아니라 어머님하고 관계도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 10 월, 11 월에 상담을 열심히 잘 하셔서 인제 내년 원화 모집에도 쪼끔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이 상담을 잘하면서 첫 번째 팁이 있는데요. 상담을 할 때 그 상담 얘기는 그냥 5 분만 할게요. 상담하실 때 선생님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를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도 가지지 마세요. 지금 이 아이가 원에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좀 알아야 돼요. 이런 태도도 전달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부모님은 무언가가 항상 상담을 하면 작성이란 걸 해 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작성했던 내용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원에서 아이들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친구 관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적어요. 맨날 맨날 얘기하고 아이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그럼 디테일한 것들 혹은 이 아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내가 매일매일 못 보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행동들, 지금 최근에 이러이런 변화된 행동들을 좀 긍정적인 행동들을 부모님한테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고 가끔 어머님들이 심각하게 이런 상담을 의뢰할 때가 있어요. 상담 기간이 아니라도 혹은 작성한 거를 보시고요. 작성한 걸 보시고 그 워딩, 작성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를 엄마가 정말 궁금해서 하는지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는 건지 우리 반에 이 아이와 계속 매칭이 되는 저 아이가 너무 싫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요렇게 얘기를 하는지 하나의 질문이지만 그 안에 아주 많은 감정들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쪼끔 이해하고 답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저 이거 속상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어른으로서 대화를 조금 더 내 감정을 섞지 않은 상태로 쪼끔 어 점잖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만 그 속엔 감정은 항상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뾰족하게 얘기할 때 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혹은 우리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을 맨날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주니까 계속 그게 누적돼서 그렇지 그런 감정들 워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쪼금 불만 사항이 있는지 고거를 포인트를 한번 잡아내 보세요. 그러면 상담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해요. '아 이러이러한 부분을 불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 줬구나. 내가 맨날 맨날 엄마 볼 때마다 이 아이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엄마가 당연히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속상해했구나.'라고 하면 상담을 이끌어낼 때 내가 전문가라서 오은영 박사님처럼 엄마가 무언가 질문했을 때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엄마 불편한 감정은 뭐지?'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부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을 조금 다듬어 주고 그다음에 좀 전달해야 할 내용들을 하시는 게 상담의 좀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혹시 한두 분 정도 좀 불편한 감정들을 얘기할 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불편했지?' 고거를 한번 살 다듬어 주시면 그 관계가 다시 돈독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줄까? 얘기를 꺼내 줄까? 하면서 대화가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아주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해요. 정말 눈치 없는 선생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왜 저렇게 하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원장님하고 질문도 하고 좀 경력이 많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도 해 보고 해서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다른 상대방을 쪼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돼요. 네 맞아. 이 정리까지 이제 네. 이 텍스트 문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 보세요. 꼼꼼히 읽어 보면 뭔가 뾰족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 상담 과정을 할 때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의 문장이나 저 맘카페에서 많이 긁어 오거든요. 맘카페에서 많이 "다른 어린이집도 이래요?" 하면서 막 불만사항을 막 올려놔요. 그러면 그 맘카페에서 "정말 이 엄마 불만사항이 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맥을 짚어보는 이런 것들을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은 정보나 지식은 굉장히 많아서 그걸 얻을 곳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 빨리 캐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니까 그 엄마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사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잘 전달하면 되니까 그거를 조금 캐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잘 캐치하는 연습을 하시면 상담 해결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이 뭐지?' 네. 요걸 한번 해 보세요. 맞아요. 말투나 표정이나 앉은 자세부터 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캐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답을 바쁘실 텐데 열심히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쪼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단톡방 안에서 뭐 크게 오가는 질문이 있진 않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가끔씩 무료 강의를 할 때 뭐 되게 그 어려운 주제나 이거보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내가 원장이나 리더로서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맞아. 그렇지.' 하는 것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끌어내서 할 테니까 혹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시의성에 맞게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요런 것 좀 강의해 주세요." 하시면 제가 요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월도 정말 바쁜 10 월도 잘 지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 월도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11 월에도 제가 혹시 필요한 강의가 있다면 일정 맞추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쪼끔 필요한 강의가 있다고 하면 고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인데 되게 피곤할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